네, 안녕하십니까. 권정입니다. 그 종목, 그죠? 이 종목을 뭐 좀 길게 멀리 봐야 되는 종목도 있고 아니면 테마에 맞춰서 짧게 짧게 뭐 빠지는 종목도 있고. 근데 뭐 어떤 테마에 맞춰서 짧게 짧게 빠지는 종목은 뭐 어떤 설명 없이 넘어가는 경우도 많죠. 근데 또 어떤 오래 정도 길게 좀 볼만합니다. 이런 종목들은 또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게 낫겠다 싶은 거는 또 따로 말씀을 드려요. 영상을 찍었어. 오늘 그죠? 그 일성 그 상한가. 그러니까 오늘 뭐 기분이 좀 좋은 어떤 오늘 뭐 장이 지수에 비해서 장이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.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승 종목 한 200 몇십 개, 하락 종목 1200 몇십 개. 그런 상황에서 그 일승이 상한가 가니까 뭐 기쁨이 배가 되는 것 같고 또 이럴 때 또 시세를 뽑아주면 또 팔았어. 다른 거 빠진 종목 어떤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그래 더 좋은 것 같습니다. 그 오늘 그 영상으로 소개해 드릴 종목은 KPF, 한글로 KPF란 종목입니다. 이 회사가 원래 이름은요, 그 한국볼트 하니까 약간 그 촌스럽지만 무한한 회사다 바로 알겠죠. KPF 해라니까 헷갈리죠. 이거 뭐야? 그죠? 한국볼트 시절부터 이 회사는 가끔가다 한 번씩 좀 제가 사본 회사거든요. 어떨 때 이 종목을 한 번씩 손대냐 하면 항상 그 조선주들이 움직일 때 그 따로 번외 종목으로 같이 움직이는, 그러니까 약간 매니아들만 아는 그런 종목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. 선박 배를 만들 때 그죠? 모든 어떤 그 배의 전부를 다 연결할 때 용접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. 어떤 부품을 체결을 할 때는 용접이란 것도 이용하지만 대부분은 그 패스너죠. 패스너 체결구를 이용해서 하는데 그 체결구 중에 대표적인 게 뭐 볼트, 너트고 그 외에 약간 특수한 어떤 조립 어떤 부품도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. 근데 KPF는 약간 그 패스너라 해서 그 볼트, 너트 또 특수 볼트, 너트 이쪽이 주력으로 하는 회사입니다. 회사는 물론 좀 우량해요. 그런데 우량하고 돈도 잘 버는데 그 비인기 종목 항상 좀 열외. 그러니까 비인기 종목이다 보니까 돈을 엄청 많이 벌어도요. 그 시장이 제대로 알아주지를 않아요. 그래서 약간 억울한 면은 있어요. 이 회사가 그 시가총액이 항상 한 1000억 이 정도 선에서 머물거든요. 근데 2022년도 어떤 실적을 보면요. 그러니까 작년이죠. 작년 매출액이 한 8천억, 시가총액이 1000억짜리가 매출액이 8천억이면 엄청난 거죠. 많죠. 그리고 그 순이익이 185억이 나고 영업이익이 396억이 나왔어요. 2022년도에. 그럼 시가총액이 1000억짜리가 영업이익이 거의 400억이 나왔어. 엄청나죠? 그만큼 엄청난 실적을 내는데도 어떤 볼트라는 이런 좀 개인들이 싫어하는 업종이다 보니까 대접을 못 받아요. 그래서 항상 약간 이런 좀 어떤 번외로 처져 있는 이런 종목인데,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이런 회사를 참 좋아하는데 어떤 시세를 제대로 못 내고 하니까 막 좀 마음이 아파요. 그런데 작년만큼 실적이 더 좋아질 수도 있는 환경이 아닌데, 근데 이 종목을
작년에도 안 움직였는데 이 종목을 지금 왜 굳이 거론을 하느냐? 일단은 그죠? 시장이 고금리 지속이죠. 고금리 고물가 지속. 또 고금리 상황이니까 웬만큼 경쟁력이 없고 재무구조가 좋지 않으면 견디내지를 못하는 어떤 지금 그런 시기에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우량주 돈 잘 벌고 고금리 수혜주 이런 식으로 찾다 보니까 굉장히 어떤 종목을 비중을 좀 싣기가 제한적이라는 거죠. 그래서 이 어떤 종목을 찾아내는데 조금 더 신중함을 요하는데, 근데 KPF를 지금 시점에 보는 거는 그 1분기 실적이 발표 나고 나면 또 그죠 2분기까지는 한 3달 정도는 이제 여유가 생기는 거죠. 실적에 대한 어떤 공포, 우려 떨쳐버릴 수 있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어떤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. 표면적으로는 그 볼트, 너트, 패스너 이쪽의 업종인데 얘가 그 지금 좀 괜찮다, 볼만한 시기다 이래 느끼는 이유는요. KPF의 어떤 자회사가 하나 있는데요. KPF 자회사가 그 상장대가 있는 회사예요. 상장된 지 그래 많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 SBB 테크라고 있는데 이 회사가 어떤 아직까지는 매출액이나 이익이 크게 나는 회사는 아닌데요. 로봇 관련된 어떤 특수한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어요. SBB 테크는요, 그 우리가 로봇을 만들 때 어떤 반드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그 초박형 베어링이라는 게 있어요. 이 초박형 베어링이 그전에는 다 수입을 해왔었거든요, 외국 거를. 근데 이거를 초박형 베어링을 처음으로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이 SBB 테크라는 거죠. 그리고 이 회사는 로봇 관련된 어떤 초정밀 감속기, 우리 뭐 로봇 관련된 종목들 움직이면요, 대부분의 종목들이 뭐냐 하면 감속기예요, 감속기. 그만큼 어떤 산업 로봇을 만들 때 핵심적인 부품이 감속기거든요. 근데 SBB 테크는 그 로봇 드라이브라 해가지고 그 초정밀 감속기인데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발한 그런 이력도 있어요. 그리고 대부분의 어떤 주력은 그 세라믹 볼 베어링이 주력인데, 세라믹 볼 베어링은 반도체, 뭐 LCD, 뭐 로봇 다양한 분야에 다 들어가요.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실적보다는 미래 성장 가치를 어떤 대접을 받은 거죠. 그래서 SBB 테크가 지금 시총이 한 3천억 조금 넘어가는 그 정도에서 놀고 있어요. 그리고 SBB 테크의 대주주는 KPF. KPF가 SBB 테크의 대주주예요. 지분을 한 40% 정도 갖고 있거든요. 그러면 SBB 테크가 시총이 3천억 넘는데 했으니까 3천억만 따져도 지분이 40%니까 지금 지분 가치만 해도 1200억이 넘어가요. 그죠? 1200억이 넘어가는데요. SBB 테크의 지분 가치만 해도. 근데 KPF 지금 현재 시총이 한 1100억 이 정도에서 형성되어 있다는 거죠. 스스로도 항상 이익을 많이 내는 기업인데 그런데도 대접 못 받고 어떤 자회사 SBB 테크 지분 가치만 해도 1200억이 넘어가고, 그러니까 얼마만큼 저평가된 기업인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이런 기업은 개인적으로는 아주 좋다, 괜찮다 이래 보는 거죠. 1분기 실적이 발표됐는데 1분기 실적이 이익이 74억 났어요. 74억. 대부분의 기업들이요, 어렵고 힘든 고금리 하에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다 적잖아요. 지금 금융 비용 부담도 제대로 못해서 전부 버벅대고 힘들어하는 이 시국에 예서는 74억 흑자를 냈어요. 1분기에. 그런데도 시장의 평가는
그죠? 그 하락을 했어요. 왜 그럴까요? 제가 봤을 때는요, 결국 이 회사는 어떤 단점이라고 하면요, 지금 현재 이 종목을 제가 손을 댔을 때, 매수를 했을 때 딱 하나 걸리는 거예요. 신용이 너무 많아요. 신용이 한 128만 주 정도 되는데, 그 프로테이지를 따져보면 한 6.4% 요 정도. 이 부분이 신용이 많다는 게 요게 딱 하나 걸려요. 그렇지 않으면 부담 없이 매수 좀 어떤 비중을 좀 두고 크게 한번 팍팍팍 사두면 그런 마음이 생기는 종목인데, 신용이 많아서 좀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. 그래서 만일 매수를 생각한다면 하락을 염두에 두고 추매를 감안하고 뭐 매수를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. 왜? 신용 반대 매매 저 부분이 걸린다 이래 볼 수 있거든요. KPF가 평상시에 보통 움직일 때는 조선주가 먼저 움직이고, 조선주가 움직이고 나면 조선기자재 움직이고, 그러면 그 성강밴드나 태강, 태웅 이런 종목들이 움직일 때 같이 비슷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. 과거에 보면. 근데 조선주가 지금으로 봤을 때도 이제 앞으로는 하반기부터는 조선주가 어떤 본격적으로 어떤 수주 발주가 쭉 나가는 그런 시점이고요. 그리고 조선주를 지금 현재 보면 그전에는 조선주들이 어떤 수주하기에 정신이 없었어요.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캐파를 다 채우다 보니까 이제는 아무거나 막 수주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가리기 시작했어요. 얘는 돈이 좀 되겠네. 얘는 돈이 안 되겠네. 얘는 수주하고 얘는 그냥 거절해. 이 정도로 골라 먹을 수 있을 만큼 어느 정도 수주 잔고는 이미 차 있다. 이래 볼 수 있고요. 조선주들이. 그래서 그 하반기는 조선주들이 좀 괜찮지 않을까. 약간 긍정으로 좋게 보는 편입니다. 그런 관점에서 뭐 그동안 그 저렴할 때 조선주들을 쭉 사모았는데 그죠? 그 일성 그죠? 오늘 약간 뭐 팔고 비중을 막 줄이다 보니까 그 대안으로 그 KPF 이쪽으로 또 뭐 들어가면 된다. 뭐 단 신용이 걸리니까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하자. 이런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고요. KPF가 그 지금 그 SBB 테크 때문에 이제는 약간 로봇 그쪽으로도 어느 정도 걸치가 있고, 또 2022년 7월 달에 보면 그 TMC라는 회사를 하나 인수를 했어요. 이 TMC라는 회사는 그 선박용 케이블 만드는 회사거든요. 근데 이 선박용 케이블 만드는 회사인데 그 올해부터 어떤 조선 호황이 본격적으로 어떤 그 이루어지니까, 그러니까 TMC 회사로 봤을 때도 올해 굉장히 실적이 좋게 성장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단계에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. 그 외에 KPF가 거느리고 있는 자회사가 뭐 토탈 한 5개 정도를 거느리고 있어요. 뭐 SBTech도 있고 TMC도 있고 그 외에 그 조선 케이블 회사도 있지만 조선 부품 관련 단조 회사도 있고, 그래서 시가총액 1,000억짜리가 자기보다 훨씬 덩치가 큰 3,000억짜리 지분도 보유하고 있고, 그 외에 비상장 기업까지 감안하면 KPF는 진짜 싸도 너무 싸다. 어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기업은 어떤 지금 시기에 겁낼 것 없이 1차 매수하고 여기에서 좀 빠지면 또 추매하고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면 충분히 지금 가격이면 승산이 있다.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. 그렇지만 어떤 주식의 어떤 시세,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. 그죠? 그러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가 어느 정도 뭐 체크할 거, 확인할 거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고요. 뭐 가능하면 뭐 회사에 이래 알아보고 뭐 주담하고 통화를 한번 해보고 이런 것도 방법이 될 것이고,
그래서 어디에 내가 가치를 둘 것이냐, 그죠? 거기에 맞춰서 투자를 하는 거죠. 그 KPF를요, 그 하반기는 실적이 점점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약간 보는 어떤 이유 중에 하나도 보면요, 이 볼트 너트 이런 패스너라는 거는 어찌 보면 진입 장벽이 이래 높지가 않아요. 그래서 그 어떤 누군가 탐내는 이런 사람들이 시장 진출 이런 것도 어찌 보면 용이한 약간 그런 면도 있어요. 그리고 항상 경쟁 상대는 중국이죠, 중국. 그래서 그 한국 볼트 시절부터 어떤 시장을 어떤 형성해 두면 중국산 저가가 몰고 들어와서 시장을 뺏어먹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항상 성장의 문제였거든요. 근데 그 전 세계적인 어떤 추세도 그렇지만 요즘은 어떤 전쟁, 정치 이념, 뭐 여러 가지 어떤 자국 보호주의 뭐 이런 식으로 막 복잡하게 흘러가죠.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서도 중국산에 대해서 점유율이 높은 거는 별로 안 좋아요. 중국을 약간 배척하는 이런 식으로 흘러가거든요. 볼트, 너트 이런 패스너도 그 중국이 많은 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그런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. 그 유럽 입장에서는. 근데 올 2월 달에 그 EU에서 중국산 그 패스너 종류를 전부 반덤핑 관세를 발효를 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중국산이 그 반덤핑 관세가 발효되면서 점점 약간 배척당하는 그런 시기고, 그 부분을 한국 패스너가 그 한국 볼트 그러니까 KPF가 치고 들어가는 그런 시기라는 거죠. 그래서 중국산 반덤핑 관세에 대한 어떤 반사 효과도 올해는 툭툭이 노릴 수 있는 그런 시국이고, 그러니까 큰 흐름, 자회사 이리저리 여러 가지 상황을 봐도 KPF가 큰 이익을 내고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뭐 괜찮은 시기다, 조건이 좋다, 뭐 이런 식으로 판단이 되길래 이 종목을 이제 한번 이래 또 소개를 드리는 바입니다. 물론 무조건 오른다 이렇게 그죠? 장담할 수는 없겠죠. 그러다 보니까 비중 조절, 항상 적당한 비중 조절, 또 매수하면 이후에 빠진다 어떤 그런 생각으로 내가 여기에서 빠지면 추매를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뭐 만약 매수를 한다면 하셔야지, 한 방에 그냥 왕창 이거는 절대 그죠 아니고 위험합니다. 장은 그죠 뭐 좋지는 않아요. 그리고 앞으로 고비도 많이 있고, 또 어떤 정치 이념, 또 어떤 일본과 미국, 우리나라 연합 G7 19일에서 20일 동안 있을 G7 여기에 대해서 또 중국, 러시아 어떤 이쪽에서 또 어떤 식으로 태클을 걸지, 하여튼 복잡한 세상에서 지금 주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경제 외에 정치까지 고민을 하면서 주식을 하니까 더 힘든 것 같습니다. 네, 어쨌든 KPF 이 종목에 대한 설명은 마무리하겠습니다.